보기 외로의 AB 단자에서 본 등가 캐패시턴스의 값은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요 C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와 요 C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요 두 가지만 보도록 하죠. 자, C가 똑같은 값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값이 반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C 이렇게 되고요. 똑같은 정전 용량 C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개를 더한 2C 두 배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AB 간의 등가 캐패시턴스를 한번 구해보면 맨 끝에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4패럿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의 반인 2패럿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패럿과 요 2패럿이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죠? 병렬 연결. 그래서 얘의 합성은 4패럿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4패럿과 얘네들의 합성 정전 용량인 4패럿이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의 반인 2패럿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패럿과 이 부분에 대한 합성 정전 용량이 2패럿이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해주시면 되겠죠? 4패럿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B 간에 이 정전 용량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8패럿, 요거에 4패럿, 요것에 8패럿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직렬이니까 얘와 얘의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얘는 8, 얘는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값의 반인 여기는 4패럿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4패럿과 여기에 있는 4패럿이 또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A와 요 B 간의 등가 정전 용량은 4 반대겠죠? 2패럿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의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외로에서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 I의 값은 즉 여기에 있는 I 값을 구하여라. 해당 문제는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점의 전위를 제가 편의상 0전위라고 보고요. 요점의 전위를 제가 편의상 V다 라고 보죠. 그럼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임의의 점에서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요렇게 나가는 전류 보면 여기 전류원이 있네요. 3A가 반대 방향으로 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되고요. 더하기 요렇게 흐르는 전류 저항은 5이고 전위차는 V에서 1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V-15 되고요. 플러스 요렇게 나가는 전류 저항은 10ohm이고 전위차는 V 빼기 0이니까 V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V 이퀄 0 되겠네요.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제가 10 곱해 보겠습니다. 10을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여기는 2V-30 되고요. 여기는 10 곱하면 V가 되겠죠. 이퀄 0 됩니다. 그럼 V 보면 2V V에서 3V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60 됩니다. 그럼 V는 20V 되겠죠. 그럼 여기가 20V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 전류의 값은 저항분의 전위차에서 저항은 10ohm이고 전위차는 20에서 0을 뺀 20 되겠죠. 계산해보면 2A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권수가 10이고 단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인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가 2mA라고 한다. 해당 환상 솔레노이드의 권선수와 단면적을 각각 20, 30제곱센티미터로 변경했을 때 변경된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환상 솔레노이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리형 솔레노이드.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겠죠.
이렇게 감겨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권선수를 제가 N이라고 보고요. 요 안에 요 단면적을 제가 S라고 보고 요 철심 또는 뭐 공기중이 될 수도 있겠죠. 요 철심의 뭐 투자율을 제가 뮤라고 보고 자속이 지나가는 요 자로의 길이를 L 미터다라고 했을 때 요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값 L은 자로의 길이 L분의 뮤 SN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뮤 SN 제곱. 즉 인덕턴스 값은 투자율, 단면적에 비례하고 코일의 감긴 횟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로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권선수가 10이고요. 단면적이 10일 때, 그렇죠? 10일 때 인덕턴스 L 값은 2mL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권선수를 20으로 하고 맞죠? 단면적을 30으로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때 L 값은 얼마이냐 이런 문제예요. 보면 권선수는 2배가 됐죠. 2배. 그렇죠? 2배. 10에서 20 됐으니까. 근데 인덕턴스는 코일의 감긴 횟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럼 L은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 돼요. 그죠? L은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 권선수가 2배가 되면 L 값은 4배가 돼야 된다고요. 자, 다음에 면적이 3배가 됐어요. 그죠? 3배. L은 S에 비례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L 값도 3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총 얘는 몇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2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인덕턴스가 2mL였다면 이렇게 되면 요것의 12배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24mH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공식을 아시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식으로 표현된 비정연파 전압의 시력값은 얼마인가? 비정연파의 시력값을 구하여라. 이 시력값은 각 성분의 시력값을 제곱한 다음에 더해주시고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다. V RMS는 루트 보겠습니다. 기본파의 시력값은 50이죠. 50의 제곱 더하기 이고조파의 시력값은 30입니다. 30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의 시력값은 10 되겠죠.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 자 루트 자 보겠습니다. 얘는 자 0, 0, 0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10의 제곱, 10의 제곱, 10의 제곱이니까 제가 곱하기 100이라고 놓고요. 이렇게 5의 제곱은 25, 3의 제곱은 9,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35가 되겠죠. 35. 이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가서 얘는 10 루트 35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두 개의 부하가 각각 G1, G2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다. G1은 진상 역률 0.8로 16kW의 평균 전력을 소비하고 있고 G2는 지상 역률 0.6으로 15kVA의 피상 전력을 소비하고 있을 때 250V 전원에서 본 전체 부하의 합성 역률은 얼마인가? 역률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하를 보게 되면 여기에 G1 부하가 있고 G2 부하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G1 부하의
유효 전력과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을 한번 살펴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G2부하에 대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보면 되겠죠. 그럼 먼저 G1 같은 경우에는 진상 역률 0.8에 16kW의 평균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은 16k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무효 전력 PR은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유효 전력은 16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역률이 0.8이니까 코사인은 0.8 되고요. 사인은 0.6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12kB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G1 같은 경우에는 진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2kB인데 얘는 진상이다. 이렇게 적어보죠. 자, 두 번째 G2부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G2부하 같은 경우에는 역률이 0.6이고 피상전력이 15kVA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 역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먼저 유효 전력을 보겠습니다.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피상 전력은 15 곱하기 역률이 0.6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9kW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9kW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무효 전력 PR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 값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5 곱하기, 자,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 되겠죠. 0.8. 이거 계산해 보시면 12kW 되는데 얘는 뭐예요? 지상 역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2kW에 얘는 지상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합친 값을 보게 되면 유효 전력은 얘 두 개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죠. 16 더하기 9 하게 되면 25kW가 되고요. 자,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상 12이고 얘는 지상 12란 말이에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얘 둘은 서로 상쇄됩니다. 그렇죠? 없어지게 된다고요. 0. 그래서 무효 전력은 0kW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 무효 전력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분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라는 평행판 캐패시터의 극판 사이의 간격을 2배로 하고 판의 면적을 2배로 하여 B라는 평행판 캐패시터를 만들었다. AB 캐패시터의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여 각각 축적된 에너지를 EA, EB라고 할 때 에너지의 B는 얼마인가? 문제에서 이 평행판 캐패시터다라고 했는데 이 평행판 캐패시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죠. 자, 이러한 캐패시터의 자, 면적을 여기를 제가 S 제곱미터다 라고 하고요. 요 극판의 간격을 D 미터다 라고 하고 요 유전체의 유전율을 입실론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평행판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전 용량의 이 캐패시터의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 W다 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 제곱 됩니다. 즉 정전 용량의 비례하고 전압의 제곱의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입실론 D분의 S라고 써보고요. B라고 하는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입실론, 자, 극판 간격을 2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가 E, D라고 쓸 수 있고요. 면적도 2배로 했다. E, S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약분하면 A 캐패시터와 B 캐패시터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에너지가, 자, 전압도 동일한 전압을 인가했다라고 했죠. 정전 용량도 같으면 저장된 에너지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A와 이 B의 B는 같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에서 부하 GL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게 되는 GL의 값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최대 전력을 전달한다 라고 하면 내부의 임피던스와 외부 임피던스가 서로 켤레복소수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회로를 태분항 등가 회로로 이렇게 변환시켜 줘야 돼요. 자, 여기는 VTH,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GTH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하 GL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요 GTH라고 하는 값과 요 GL이 서로 무슨 관계? 켤레복소수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얘를 태분항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GL을 제거하고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의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전압원은 이렇게 단락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회로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5옴, 그리고 여기는 20옴, 그죠? 여기 5가 되고 여기는 20 될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J 4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의 임피던스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요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네, 이 부분. 5옴과 2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것 해주시면 돼요. 더하면 5 더하기 20, 25. 곱하면 5 곱하기 20, 100. 얼마 나와요? 4옴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제가 얘를 이렇게 없애보겠습니다. 얘는 합성 저항이 4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병렬이네. 얘는 직렬이고 얘는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병렬이라고요. 그럼 더한 것분에 곱한 것 또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얘랑 더한 것 4 플러스 J4 더하기 마이너스 J4 더한 것분에 곱한 것 4 플러스 J4 곱하기 마이너스 J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4 플러스 J4 마이너스 J4 이거 없어져요. 이렇게. 맞죠? 그럼 얘는 4분의 그쵸? 4분의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J16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J의 제곱 16이니까 그냥 플러스 16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4 마이너스 J 4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태분항 등가에서 얘가 4 마이너스 J4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얘와 얘가 켈레복소수의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J 4 이렇게 돼야 되더라. 문제에서 요 GL이 얼마여야 되는지를 묻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를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했을 때 회로의 캐패시터에 저장한 총 에너지는 얼마인가? 여기에 다 요 C의 회로라는 얘기죠. 그죠? C에 저장된 에너지. 자, 여기에 있는 합성 정전 용량을 제가 편의상 C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C일 때 전체 저장된 에너지 W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C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합성 C는 C분의 1은 예분의 1 더하기 예분의 1 더하기 예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다 6으로 통분해 보면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분의 2죠. 2 더하기 2분의 1은 6분의 3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럼 계산해 보면 6분의 6 해서 1 된다고요. 1. C는 얼마란 얘기예요? 1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되고요. 곱하기 전압이 100의 제곱 된다고요. 맞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단위가 줄 되겠죠. 문제에서 밀리줄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5 밀리줄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보기의 평형 삼상회로의 선전류 IL의 크기는 이 IL을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죠. 자, 이때 전원은 Y결선이고요. 부하는 델타 결선입니다. 그럼 Y결선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그렇죠? 델타네요.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원이 Y결선인데 요 선간전압은 요 상전압의 루트 3배이죠. 100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선간전압과 같단 말이에요. 요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100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요 임피던스의 절대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자, 루트 저항의 제곱, 5의 제곱이죠.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 5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보시면 얘는 25 될 것이고요. 얘는 25 곱하기 2니까 50대요. 그럼 얘는 75거든요. 75는 25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5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5 루트 3. 임피던스의 크기가 5 루트 3이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 IP를 한번 구해 볼게요. 상전류 IP는 임피던스 분의 VP예요. 자, 임피던스는 좀 전에 5 루트 3이다라고 계산을 했고요. 상전압은 100 루트 3이에요. 그렇죠? 요 계산해 보시면 20A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20A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선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란 말이에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의 루트 3배란 얘기죠. 그래서 20 루트 3A. 그렇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보기 1의 회로를 보기 2의 태블랑 등가 회로로 변환했을 때 등가 전압 VTH의 값은 얼마인가? VTH는 요 단자, 개방된 단자에서의 전압이 되겠죠. 이게 VTH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옴에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자, 요 점의 전위를 제가 편의상 0전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요 점의 전위가 VTH가 된다고요. 자, 얘를 V라고 볼게요. 그럼 요 점의 전위와 요 점의 전위도 같겠죠. 그렇죠? 요렇게. 그럼 V를 구하면 VTH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 점과 요 점은 같은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흐르는 전류 더하기 요렇게 흐르는 전류 더하기 요렇게 흐르는 전류 이퀄 0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식을 세어보면 먼저 요렇게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죠. 그죠? 마이너스 10이에요. 플러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쵸? 요 점의 전이 V 빼기 5 저항은 1옴이에요. 1분의 V-5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요렇게 흐르는 전류는 저항은 1, 전이차는 V-5 이렇게. 자, 더하기 요렇게 흐르는 전류는 V 빼기 0, 전이차는 V고 저항은 2네요. 2분의 V가 된다고. 이퀄 0. 그럼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2를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V 마이너스 10 되고요. 플러스 V 이퀄 0 됩니다. 그럼 V를 보면 2V, V 3V가 돼요. 이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30 된다고요. 범위를 통해서 V는 10V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얘가 10V라고요. 그럼 VTH도 똑같이 10V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어떤 상자 안에 ABC 3개의 금속구가 위치해 있다. 상자 표면에서 다음의 계산 결과가 8 쿨롱이고 금속구 A에 대전된 전하량은 2 쿨롱이다. 금속구 B에 대전된 전하량은 금속구 C에 대전된 전하량의 2배라고 할 때 금속구 C에 대전된 전하량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상자 안에 A라고 하는 금속구가 있고 B라고 하는 금속구가 있고 C라고 하는 금속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상자 표면에서 인테그럴 D의 DS의 값이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전하량 Q예요. Q는 D의 DS. 얘가 플러스 8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로 나오는 전체 전하량이 총 8쿨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란 얘기죠. 이 얘기예요. 문제에서 자, 금속구 A에 대전된 전하량은 얘가 플러스 2란 얘기고요. 그렇죠? 금속구 B에 대전된 전하량은 C 전하량의 2배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얘는 C이고 얘는 EC 이렇게 된다고요. 잘 보면 얘는 2죠. 2 더하기 이 B는 C의 2배라고요. 제가 EC 이렇게 적어볼게요. 더하기 얘 C예요.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전체 전하량 8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럼 얘는 CC 3C가 되고요. 이퀄 2 넘어가면 여기 6 돼요. 그럼 C는 2 쿨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요 C는 2쿨롱이란 얘기고 얘는 4쿨롱이란 얘기고 얘는 2쿨롱이란 얘기잖아요.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8 된다고요. 8. 그렇죠? 문제에서 요 C 도체의 전하량을 묻고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혈의 각 주파수가 200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전류 I의 크기는 요 I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요 L, XL을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XL은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 오메가는 200 되고요. L은 50 밀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 계산해 보시면 10 나옵니다. 10옴 맞죠? 그런데 우리가 XL은 JXL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얘도 J10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XL이 얼마란 얘기예요? J15옴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는 요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R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IR은 저항분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V가 되잖아요. 10분의 100 하게 되면 얘는 10A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제가 편의상 IL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IL은 XL분의 V잖아요. 그죠? 얘는 J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J 10분의 전압 100 하게 되면 마이너스 J 10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전류 I다라고 하는 것은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가 되겠죠. IR은 10 되고요. IL은 마이너스 J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체 전류의 절대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하게 되면 10 루트 2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는 이상적인 연산중폭기를 이용한 회로이다. 출력전압 V0와 두 개의 입력전압 VAB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연산중폭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두 입력 간의 저항이 또는 임피던스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두 개 간의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무한대다 이거예요.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그리고 요 점의 전이와 요 점의 전이는 같다예요. 요 점의 전이와 요 점의 전이는 어떻다? 같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때 문제에서는 V0와 VB, VA의 서로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제가 편의상 요 점의 전이를 V라고 볼게요. V. 그러면 요 점의 전이도 V고 요 점의 전이도 V고 요 점의 전이도 V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V 같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V를 볼게요. V는 여기에서예요. 자, 여기는 요 점의 전이는 VB죠. 그러면 요 VB라고 하는 전압이 얘와 얘 분배가 돼요. 그럼 요 점의 전이는 결국에는 요 300kΩ에 걸리는 전압이라고요. 그럼 더한 것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럼 요렇게 쓸 수 있나요? 요거 더한 것분에 400분의 요 300kΩ에 걸리는 전압 300 곱하기 VB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는 4분의 3 V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두 번째. 자, 요 점에서 제가 KCL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자, 요렇게 나가는 전류 더하기, 요렇게 나가는 전류 더하기, 요렇게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그쵸? 그걸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요렇게 나가는 전류는 자, 저항은 100이고 자, 똑같이 다 킬로옴이니까 그냥 앞에 상수만 쓰도록 할게요. 100 분의 전이차는
V 빼기 VA 더하기, 그쵸? 자, 여기는 저항이 무한대잖아요.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여기는 전류 안 흘러요, 그쵸? 0이란 말이에요. 전류 안 흐른다고요. 자, 그럼 요거 저항은 200 분의 전위차는 V에서 요 V0를 뺀 값이죠. 요즘에 전위가 V0잖아요. V 마이너스 V0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200을 곱해 볼게요. 200을 곱하면 여기는 2V 빼기 2VA 더하기 V 마이너스 V0 이퀄 0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V0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V0는 얘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 볼게요. 자, 마이너스 2VA 얘랑 얘 더하면 플러스 3V 이렇게 돼요. 맞죠? 다시. 자, 다시. 자, 2V, V. 그러니까 그냥 3V 이렇게 적어볼게요. 3V. 이렇게. 2V, V. 빼기 2VA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V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V 대신에 4분의 3 VB를 쓰면 여기 4분의 9 이렇게 나와요. VB 빼기 2V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4분의 1로 묶어볼까요? 4분의 1로 묶으면 여기는 9VB 빼기 여기는 4분의 1로 묶으면 8 되겠죠. 그죠? 8. 8 곱하기 4분의 1 하면 2 되잖아요. 그러니까 8VA 이렇게 되겠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게 되면 1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공간의 A 지점에 위치한 마이너스 2쿨롱의 점전하에 F의 전기력이 작용했을 때 A 지점에서의 전개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공간의 전개가 E 라고 했을 때 이 E라고 하는 전개 안에 Q쿨롱이다라고 하는 전하가 있으면 이 Q쿨롱은 이 전개에 의해서 힘을 받습니다. 그 힘 F가 얼마냐면 QE 이렇게 됩니다. QE 여기가 얘는 벡터고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 E는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E는 얼마냐. 그럼 E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Q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힘 F의 절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9가 되고요.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36 되네요. 그럼 49 되겠죠. 네, 루트 49. 49는 7 곱하기 7이니까 얘는 7 뉴턴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F는 7 되고요. 전하량의 크기 절대값은 2잖아요. 2. 계산해 보시면 3.5 볼트 퍼 메타라고 하는 전개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어떤 아래 직렬회로에 공급되는 유효전력이 100W, 무효전력이 100바이다. 이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에서 주파수를 루트 3배로 할 때 유효전력의 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회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값을 대입해서 풀이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자, 여기에
R과 L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전압 V는 일정하고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편의상 I라고 보고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다라고 하고 P는 I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 편의상 XL이라고 보겠습니다. X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는 무효 전력이다 라고 하겠죠. 무효 전력 PR 얘는 I 제곱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유효 전력은 100W다 라고 했고 무효 전력은 100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편하게 전류값이 1이면 I 제곱 R에 의해서 저항은 100옴 되면 되고요. I 값이 1이면 1의 제곱 100 하면 얘가 100옴 똑같이 이렇게 되면 돼요. 1A 100 100 그렇죠? V는 일정하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 상태에서 주파수를 루트 3배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루트 3배 했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저항은 바뀌지 않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바뀌겠죠. 자, XL은 E 파이 FL 됩니다. 주파수가 루트 3배가 되면 유도성 리액턴스도 루트 3배가 돼. 비례하니까. 그럼 얘가 얼마로 바뀌나요? 100 루트 3 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유효 전력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임피던스를 보겠습니다. 임피던스. 임피던스는 루트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입니다. 그럼 원래 주파수가 바뀌지 않았을 때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됩니다. 루트 100의 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 그렇죠? 얘는 100 루트 2 돼요. 그렇죠? 근데 주파수가 루트 3배로 되게 되면 편의상 얘를 다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루트 100의 제곱 더하기 100 루트 3의 제곱이 돼요. 그럼 얘 계산해 보면 200옴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볼게요. 얘가 이렇게 되는데 몇 배가 됐나요? 네, 루트 2배가 됐어요. 몇 배가 됐다고요? 루트 2배. 자, 주파수가 루트 3배가 되면 임피던스가 루트 2배가 됩니다. 자, 그럼 전류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예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임피던스의 반비례예요. 자, 임피던스가 루트 2배가 되면 전류는 몇 배가 되겠어요? 네, 루트 2분의 1배가 돼요. 그렇죠? 자, 다음에 소비 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 전력 P, 그러니까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I 제곱 R이란 말이에요. 저항이 일정할 때 유효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럼 얘는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효 전력은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관계를 보시면 돼요. 자, 주파수가 루트 3배가 되면 임피던스는 루트 2배가 되고요. 전류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고 유효 전력은 2분의 1배가 돼요. 그러면 원래 유효 전력이 100W였는데 유효 전력이 몇 배가 된다고요?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50W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A 두 개의 전류와 크기를 모르는 전류 X가 존재하는 공간이 있다. 점선으로 표시된 폐 경로에 따라서
자개를 다 더한 결과값이 0일 때 전류 X의 값은 얼마인가? 문제에서 요 식은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입니다. 이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폐경로에 대한 미소한 자개를 다 더하면 이 폐경로를 뭐한다? 미소한 자개를 다 더하면 이거 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H의 DL. 이걸 다 더하면 이 안에 있는 이 폐경로 안에 있는 전류의 합과 같다는 얘기예요. 요거.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게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폐경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폐경로, 닫혀 있는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폐경로가. 그럼 여기에서 이것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폐경로 안에 이 2A 플러스 2A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함정인 거예요. 관계가 없다고요. 얘를 다 더했더니 이게 0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더한 게 0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 더하기 x가 뭐란 얘기예요? 0 된다는 얘기. 그럼 요거 얼마가 돼야 돼요? 3A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보기 RLC 직렬회로가 공진 상태에 있을 때 인덕터 전압 VL의 크기는 얼마인가? 요 해당 문제에서는 즉 RLC 직렬 공진에서 선택도 또는 전압 확대도에 대한 식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전압 확대도 Q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1에 루트 요 C분의 L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 전압 확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L에 걸리는 전압이 R에 걸리는 전압의 몇 배이냐 이거예요. 또는 C에 걸리는 전압이 R에 걸리는 전압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전압 확대도가 됩니다. 그럼 먼저 직렬 공진이 되면 모든 전압은 저항에 걸리게 됩니다. 공급 전압이 저항에 걸리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VR은 100V란 얘기예요. 직렬 공진 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공급 전압과 같다.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 VL은 L에 걸리는 전압은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전압 확대도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R분의 1, 저항은 1옴이에요. 1분의 1 될 것이고요. 루트. 요 C의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되고요. L의 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자, 요렇게 10의 3 요 100 되겠다. 그죠? 요거 100 그렇죠? 10 곱하기 10의 3 10의 4제곱이니까 100 되겠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L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몇 배다? 100배다 이거예요. 여기의 전압은 10,000V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보기의 회로에서 스위치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접점 A에 위치하다가 t = 0에서 접점 B로 이동했을 때 IL0와 VL0의 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유도해서 풀이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가 A에 위치해 있을 때 자,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정상 상태. 자, 이러한 정상 상태에서 L의 직류를 가해지면 얘는 단락 상태와 같게 됩니다. 그럼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L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저항 R분의
전압이 되겠죠. 저항은 12옴이고요. 전압은 12V예요. 그래서 얘는 12분의 12에서 1A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1A의 전류가 흐른다.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B로 바꿨다라고 보겠습니다. B. 그럼 스위치를 B로 바꿨다. 그럼 얘는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t 0에서 얘를 B로 딱 바뀌었다라고 쳐요. 그때 요 L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연속. 그러니까 얘가 초기 전류가 뭐라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다고요. 스위치를 B로 바꾼 그 순간 요 L의 전류는 그대로 똑같이 1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I0 equal 1A 이렇게 돼요. 1A가 흐른다고요. 1A가. 잘 보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얘네들은 직렬이에요. 직렬. 그럼 여기에도 1A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t equal 0일 때. 그러면 4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4V의 전압이 걸리겠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4V의 전압이 걸리는데 4옴에 1A 전류가 흐르니까. 근데 전원 전압은 8V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4V 이렇게 걸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해서 8V가 돼야 되니까. 즉 VL의 제로 값은 4V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L에 흐르는 초기 전류가 1A이기 때문에 이 회로에는 다 현재 1A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4옴에 1A가 흐르니까 여기 4V가 걸릴 것이고 전원이 8V이니까 여기에 똑같이 4V가 걸려야지 더해서 8V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초기 전류는 1A 그리고 L에 걸리는 전압은 4V 구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1회로의 입력전압 VI와 출력전압 V0의 전달함수 HS를 보기 2와 같이 구했을 때 분모의 상수한 K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문제에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쉽게끔 제가 다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요. 얘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여기가 1옴 될 것이고요. 요거 1옴 1L2 1옴 1L2 이렇게 그리고 요거 C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뭐 그래도 뭐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입력 V I가 되고요. 여기가 출력 V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끔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라플라스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은 저항은 그냥 똑같이 1 되고요.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이고 오메가를 S로 바꾸면 얘는 그냥 SL 되잖아요. 이렇게 S L 값이 1이니까 얘는 그냥 S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쓸 수 있겠죠? 자,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그럼 오메가를 S로 바꾸면 SC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C 값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분의 1 되겠죠. 얘를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볼게요. VI분의 V0가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K분의 S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얘랑 같다 라고 하고요. 얘는 얘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V0가
그냥 S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S 플러스 1이다. 여기 S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2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하나씩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I1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 V0, V0로 똑같죠. 임피던스 분의 전압. 여기에 임피던스 뭐예요? S 플러스 1 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 S 플러스 1. 계산하면 1 되겠죠. I2를 한번 보겠습니다. I2는 여기 흐르는 전류죠. 임피던스 분의 요 걸리는 전압. 임피던스가 S분의 1이에요. 전압은 S 플러스 1 돼요. 그럼 얘는 S에 S 플러스 1 되겠죠. 요거 전개해 보면 S의 제곱 플러스 S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맞죠? 자, I를 한번 구해 볼게요. I는 요 전류 더하기 요 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S의 제곱 더하기 S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맞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1이니까 얘 곱하기 얘는 S의 제곱 더하기 S 플러스 1이라고요. 맞죠? 그럼 입력 전압 VI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압 더하기 여기 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된다고요. 뭐가? VI가. 그럼 여기에서 VI다라고 하는 것은 S의 제곱 더하기 S 플러스 1 더하기 S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S의 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2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S의 제곱, S의 제곱, ES, ES. 결국 K는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 라플라스 변화는, 이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분 분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E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을 제가 부분 분수로, 자, ES 플러스 1분의 A라고 쓰고요.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B라고 한번 부분 분수로 나타내 보자. 그럼 여기에서 A 값과 B 값을 구해야 되겠죠. A는 반대편에 있는 거, S 플러스 2. 분의 여기 있는 분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때 S는 뭘 넣냐면 자기 밑에 있는 값이 0이 되기 위한 S 값이에요. 그러니까 S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얘가 0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4 하게 되면 2분의 3 돼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3분의 2. 자,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는 자, 반대 거 똑같이 2S 플러스 1분의 여기 있는 분자 1. S에는 본인 밑에 있는 게 0이 되게 하는 S가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3분의 1. 그러면 A에다가 B에다가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A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에 2S 플러스 1분의
1 되고요. 빼기 3분의 1에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2를 한번 빼도록 할게요. 2를 앞으로 빼면 얘는 2에 이거 없애고 여기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가로 바깥으로 빼면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약분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3분의 1에 S 플러스 2분의 1에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게 3분의 1 될 것이고요.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t 빼기 3분의 1에 여기 2니까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